저는 오늘 아침 사표를 쓰다가 멈췄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출근길에 오늘은 정말 못 가겠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엘리베이터 버튼 앞에서 손이 떨리는 그 순간, 저는 3년차 직장인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 처음으로 사표를 작성했어요. 하지만 제출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알게 되실 거예요. 왜 제가 그 사표를 찢어버렸는지, 그리고 왜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지 단 10분만 저와 함께 해주시겠어요? 이 영상이 끝날 즈음 여러분의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질 거라 약속드립니다. 그날 오후였어요. 팀장님이 제 자리로 걸어오시는 걸 봤죠. 이거 내일 아침까지 가능해? 40페이지짜리 기획서. 퇴근 13분 전.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근데 진짜 웃긴 건요, 그 순간 제 손이 떨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우스를 잡은 손이. 팀장님은 제 어깨를 톡 치며 말씀하셨죠. 역시 믿고 맡긴다. 우리 막내 최고야. 그 말이 칭찬처럼 들렸나요? 저한테는 쪽새처럼 느껴졌어요. 믿고 맡긴다는 말이 너는 거절할 수 없어라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집에 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나는 왜 거절하지 못했을까? 나는 왜 항상 할 수 있다고 말할까?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 노트북을 켜고 기획서를 시작하는 대신 저는 사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김자래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 첫 문장을 쓰는데 눈물이 났어요. 왜 우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화가 나서? 억울해서? 아니면 그냥 너무 지쳐서? 저는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어요. 신입 때는 배우는 단계니까 하면서 야근했고, 2년차 때는 이제 중견이니까 하면서 더 많은 일을 맡았고, 3년차인 지금은 곧 승진이니까 하면서 또 버티고 있었죠.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언제 행복했지? 입사 첫날? 첫 월급 받았을 때? 아니면 언제였더라? 기억이 안 났어요. 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신가요? 월요일 아침 알람이 울릴 때 느껴지는 그 무게감. 점심시간에 혼자 먹는 김밥의 쓴맛. 동료들과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나만 이렇게 힘든 건가? 하는 생각. 화장실 거울을 보면서 괜찮아, 괜찮아 되뇌이던 그 순간들. 퇴근길 지하철에서 멍하니 창밖을 보다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잊어버리던 그 순간들. 2024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 직장인 10명 중 7명이 번아웃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절반 이상이 퇴사를 진지하게 고민했다고 해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수많은 분들도 그래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일어납니다. 제가 사표를 다 쓰고 저장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동기 재훈이었어요. 같이 입사한 친구. 야, 나 오늘 팀장한테 혼났어. 진짜 미치겠다. 너는 어때?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죠. 나도 오늘 야근 확정. 같이 힘들자. 그니까 우리 언제까지 이럴까? 근데 뭐 어쩌겠어. 내일 또 가야지. 재훈이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지만 동시에 묘한 담담함도 있었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깨달았어요. 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재훈이도 힘들고 옆팀 선배도 힘들고 심지어 저한테 일을 시킨 팀장님도 어쩌면 힘들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단순한 깨달음이 제 마음을 조금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국 기획서를 완성했습니다. 새벽 3시까지 걸렸어요. 사표는 저장하지 않고 그냥 창을 닫아버렸죠. 내일 생각하자. 일단 오늘은 이것만 끝내자. 그렇게 목요일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사표를 완전히 찍게 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그건 바로 금요일 아침에 일어난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 때 우리 뇌에서는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걸 알고 나면 여러분도 스스로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상사에게 질책을 듣거나 업무가 폭주할 때 우리 뇌 속에서는 실제로 전쟁이 벌어집니다. 뇌 속 깊은 곳에 편도체라는 작은 기관이 있어요. 아몬드 모양이라서 편도체라고 부르는데 이 녀석은 우리의 경보 시스템이죠. 위험해. 도망쳐. 아니면 싸워.
원시 시대에는 맹수를 만났을 때 필요했던 반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뇌는 상사의 지책과 맹수의 공격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실에서 혼날 때도 심장이 빨리 뛰고 손에 땀이 나고 머릿속이 하얘지는 겁니다. 제가 목요일에 팀장님 앞에서 손이 떨렸던 것도 바로 이 편도체가 작동했기 때문이에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요. 단기적으로는 괜찮아요. 위기 상황에서 빠르게 대응하게 해주니까요. 실제로 적당한 스트레스는 우리를 더 집중하게 만들고 목표를 달성하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이 상태가 몇 주, 몇 달 지속되면, 코르티솔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우리 몸은 망가지기 시작해요. 면역력이 떨어지고, 소화가 안 되고, 잠을 못 자고, 기억력이 감퇴되고, 감정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건 우리의 전전두엽, 논리적 사고와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부분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심할 때는 집중이 안 되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뇌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제가 사표를 쓴 것도 논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편도체가 도망쳐 라고 외친 거였던 거죠. 하지만 여기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신경가 소성이라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뇌는 변할 수 있다는 거죠. 70세, 80세가 되어도 뇌는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 수 있어요.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 법을 배울 수 있고 회복 탄력성을 키울 수 있어요. 실제로 명상을 8주간 실천한 사람들의 뇌를 MRI로 찍어보니 편도체의 크기가 줄어들고 전전두엽이 활성화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금요일 아침 저에게 일어난 일. 제가 사표를 찍게 된 결정적인 순간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출근길에 우연히 본 유튜브 영상에서 하나의 방법을 알게 됐어요. 333 호흡법이라는 건데요. 3초 들이마시고 3초 멈추고 3초 내쉬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효과가 있겠어? 싶었지만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지하철 안에서 눈을 감고 3번만 반복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그 무게감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아, 내가 내 몸을 조절할 수 있구나. 이 작은 깨달음이 제게는 엄청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을 때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차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회사에 도착해서 또 다른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실천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도 오늘 당장 시도해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바로 333 호흡법 편도체 진정시키기. 제가 지하철에서 했던 바로 그 방법이에요. 3초 동안 코로 깊이 들이마시세요. 그리고 3초 동안 숨을 멈추세요. 이후 3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이걸 3번만 반복하면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몸이 이완되기 시작해요. 부교감 신경계는 우리 몸의 휴식 모드를 담당하는 시스템이에요. 심장 박동을 늦추고 호흡을 깊게 만들고 근육을 이완시키죠. 회의 직전 화장실에서도 좋고 책상에 앉아서도 좋아요. 뇌에게 지금은 안전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저는 이 방법을 금요일 하루 동안 5번 정도 사용했어요. 팀장님이 제자리로 오실 때, 회의 시작 전, 점심 먹기 전, 오후 3시 슬럼프가 올 때, 그리고 퇴근 직전. 그날 하루가 평소보다 훨씬 견딜만 했어요. 우리 뇌는 90분 주기로 집중력이 순환돼요. 울트라디안 리듬이라고 하죠. 90분 집중했다면 5분은 완전히 다른 일을 하세요. 창밖을 보거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 한 곡을 듣는 거예요. 쉬는 건 나약한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휴식은 생산성을 높이는 전략입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 연구팀이 실험을 했어요. 한 그룹은 2시간 연속 회의를 하고 다른 그룹은 회의 중간에 10분씩 휴식을 넣었죠. 결과는 휴식을 한 그룹이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에서 40% 더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저는 이 방법을 실천한 후 오히려 업무 효율이 30% 이상 올랐어요. 금요일에 저는 타이머를 맞춰놨어요. 90분마다 알람이 울리게. 그리고 알람이 울리면 무조건 5분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커피를 타러 가거나 화장실에 가거나 복도를 걷거나. 처음엔 이 시간에 일하면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싶었지만 막상 해보니 오히려 집중력이 더 좋아졌어요.
금요일 오전 팀장님이 제 기획서를 보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다시 해야겠는데? 평소 같았으면 속으로 욕하면서 네 알겠습니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저는 속으로 말했어요. 나는 지금 화가 나고 있어. 그리고 동시에 불안해. 그리고 조금 억울해. 신기하게도 그 순간 감정이 조금 가라앉았어요. 그리고 제가 입을 열었어요. 팀장님,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평소에 저라면 절대 못했을 질문이었어요.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편도체의 활동이 줄어들고 전전두엽이 활성화됩니다. UCLA의 매튜 리버먼 교수 연구팀이 실험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화난 얼굴 사진을 보여주면서 한 그룹은 그냥 보게 하고 다른 그룹은 이 사람은 화가 났다라고 말하게 했죠. 결과는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그룹이 편도체 활동이 현저히 감소했어요. 감정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이 조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려웠어요. 퇴근 후에도 업무 메시지에 답해야 한다는 압박감 많이 느끼시죠? 하지만 회복을 위해서는 명확한 경계가 필요해요. 저는 금요일 저녁 처음으로 시도해 봤어요. 퇴근 후 1시간을 나만의 시간으로 정했어요. 핸드폰을 멀리 두고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거나 산책을 하거나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 처음엔 불안했어요. 혹시 급한 연락 오면 어떡하지? 그런데 신기하게도 세상은 제가 1시간 동안 연락 안 받는다고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1시간이 저를 살렸어요. 드라마를 보면서 웃고 배달 음식을 먹으면서 아, 이게 삶이구나 싶었어요. 금요일 밤 잠들기 전에 저는 노트에 적어봤어요. 오늘 감사했던 3가지. 1. 점심에 먹은 김치찌개가 맛있었다. 2. 동기 재훈이가 전화해줘서 외롭지 않았다. 3. 333 호흡법을 알게 돼서 조금이나마 마음이 편해졌다. 정말 작은 것들이죠. 그런데 이 작은 것들을 적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아, 나는 오늘도 살아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작은 것들이 나를 지탱해주고 있구나. 감사를 느낄 때 우리 뇌는 세로토닌과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 도파민은 보상 호르몬이에요. 이 신경 전달 물질들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낮춰줘요.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팀이 실험을 했어요. 21일 동안 매일 감사한 것 3가지를 적은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죠. 결과는 감사일기를 쓴 그룹이 우울증 지수는 낮아지고 행복 지수는 높아졌어요. 단 2주만 실천해도 뇌의 긍정 회로가 강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약속드린 2번째 반전을 말씀드릴게요. 금요일 저녁 집에 돌아와서 감사일기를 쓰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팀장님이었어요. 이 시간에 무슨 일이지? 싶어서 받았죠. 팀장님, 무슨 일이세요? 아, 미안해. 퇴근 시간에 연락해서. 그냥 오늘 내가 물어본 거 있잖아.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구체적으로 말해달라고. 네. 사실 나도 위에서 압박받아서 너한테 그냥 다시 하라고 한 거야. 근데 내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제대로 피드백을 안 한 것 같더라고. 미안해. 저는 깜짝 놀랐어요. 팀장님이 사과하신 건 처음이었거든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너 요즘 많이 힘들지? 내가 일을 너무 많이 시킨 것 같아.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할 수 있어요. 아니야. 다음 주부터는 1분배 다시 할게. 너 혼자 다 하는 거 아니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팀장님도 힘드셨구나. 그리고 깨달았어요. 제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런 대화가 가능했다는 걸. 만약 제가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갔다면 팀장님도 모르셨을 거예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월요일 아침 저는 사표를 완전히 삭제했습니다. 주말 동안 저는 많이 생각했어요. 회사를 그만둬야 할까? 아니면 계속 다녀야 할까? 그런데 결론은 이거였어요. 일단 나부터 바꿔보자. 회사를 바꿀 수는 없어요. 팀장님을 바꿀 수도 없고 업무량을 당장 줄일 수도 없죠. 하지만 나는 바꿀 수 있어요. 나의 반응을, 나의 습관을, 나의 마음가짐을. 그래서 저는 월요일 아침 사표 파일을 완전히 삭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것만은 꼭 전하고 싶었어요.
당신이 느끼는 스트레스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열심히 살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 상사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는 건 당신이 일에 진심이기 때문이에요. 업무량에 압도당하는 건 당신이 책임감 있게 일하기 때문이고요. 워라밸을 고민하는 건 당신이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당신이 살아있다는,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당신은 쉴 자격이 있습니다. 회복할 권리가 있어요. 매일 완벽할 필요 없어요. 오늘 하루를 버텨낸 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5가지 방법 다 할 필요 없어요. 하나만 골라서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333 호흡법이든 90분마다 5분 휴식이든 감정 라벨링이든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저도 아직 완벽하지 않아요. 여전히 힘든 날이 있고 사표를 쓰고 싶은 날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나는 변할 수 있다는 것.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나도 이런 적 있어, 나는 이렇게 극복했어 같은 이야기들. 우리 함께 이 힘든 시간을 견뎌내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상사와의 갈등 어떻게 대화로 풀 수 있을까? 실제로 제가 팀장님과 나눴던 대화, 그리고 그 후 달라진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그리고 뇌과학적으로 효과적인 대화법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당신은 잘 해낼 거예요. 편안한 밤 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